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1만 8,04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5,241명, 완치 576만 4,636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2,500명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영공항 운영사 앙카사푸라는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의 PCR 검사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23일부터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국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관계자에 의하면 동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는 하루 평균 약 5,000명이며 특히 27일에는 오후 2시에서 5시에 도착편이 집중돼 PCR 검사를 기다리는 긴 행렬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영공항 운영사 관계자는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친 이용자 수는 26일과 27일에 각각 10만 명 이상이었다고 밝혔으며 라마단과 르바란을 앞두고 국내 이동자 수 증가에 대응한 조치로 추후 터미널들도 순차적으로 가동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의 한 고위 관리자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 백신 1,930만회 분량의 유통기한이 지났으며 다음 달에는 150만회 분량 백신의 유통기한이 추가로 만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통기한이 만료된 백신은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백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백신은 미국, 호주 등 선진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지원받았거나 코로나 백신 국제 프로그램 코백스를 통해 기부받은 것들입니다. 앞서 보건부 장관은 작년 11월부터 백신 폐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국이 보낸 백신 자체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이어서 미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게 많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도 접종 속도와 보관 능력 등에 비춰 4월까지는 코로나19 백신 기부를 더 받을 수 없다며 백신의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지 식약청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도 비슷한 상황이며 유니세프 관계자는 빈곤국들이 작년 12월 코백스가 나눠주려는 1억 회 이상 코로나19 백신 기부를 거부했고 이는 주로 짧은 유통기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보건부 장관은 글로벌 보건 프로토콜 표준화를 주제로 열린 G20 보건부문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지침을 만드는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각국이 국경을 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입국 규정에 따라 비용 부담 증가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표준 지침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을 위한 국제 표준 지침을 제정하면 불편을 줄이고 국가 간 이동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현재 여행자 입국 시 PCR 검사 음성 결과지 제출 여부, 입국 후 PCR 검사 횟수 등이 제각각 다르고 백신 접종 증명서도 국가별로 상이해 호환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표준 지침 제정을 위해 아세안 유럽연합과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카르타 교육청은 수도권의 코로나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4월부터 모든 초중고 학교가 100% 대면 수업을 시행 및 교실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카르타 교육청 대변인은 3월 31일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자카르타시는 100% 학교의 대면 수업으로 복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표가 나올 때까지 자카르타 교육청은 100% 대면 수업의 실시와 관련한 상세한 규정이나 회람문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무부 장관은 당초 4월 1일부터 시행될 탄소세 부과가 아직 시행 로드맵을 조율하고 있어 7월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정책 시행이 연기된다고 해서 국가 경제회복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정부는 정책 시행이 잘 되도록 로드맵을 계속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탄소거래에는 국제공동협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세금의 양적 측면에서 각국의 조세 집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 로드맵을 적절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각 국가마다 톤당 탄소세를 다르게 부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극복에 성공하기까지 탄소세는 톤당 125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특히 팬데믹 상황과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의 한복판에서 해당 정책을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탄소세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9%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국영 석유회사 뻐르따미나는 지난 4월 1일부터 비보조 휘발유인 뻐르따막스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가격인 리터당 9,000루피아에서 12,500루피아로 조정되어
인상폭은 리터당 3,500루피아가 인상되었습니다. 가격 인상 사유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세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고, 이로 인해 2022년 3월 24일 인도네시아 원유 가격이 배럴당 114.55달러까지 올랐기 때문이며, 이는 배럴당 73.36달러였던 지난해 12월보다 56% 이상 급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뻐르타미나의 설명에 따르면 대중의 17%가 사용하는 비보조 연료에 대해서만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뻐르타막스의 총 소비량은 14%이고 나머지는 뻐르타막스 터보, 덱스라인 및 뻐르타미나 덱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 소비량의 83%를 차지하는 정부 보조 휘발유인 뻐르타리세 가격은 변동 없이 리터당 7,650루피아로 유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월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년간 채굴 작업을 하지 않은 석탄과 광물, 산림, 플랜테이션 부문 약 2,300개 업체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석탄업체 302개, 광물 채굴업체 1,776개, 산림업체 192개, 플랜테이션 업체 36개가 허가 취소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당시 천연자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며, 취소된 개발권은 적정한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2,300여 개 업체의 허가 취소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관계자는 국회에 출석해 2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250개 광물업체와 137개 석탄업체 등 387개 업체의 허가 취소가 완료됐고, 이 가운데 50개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투명하고 원칙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긴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렇게 무더기로 개발 허가권 정리에 나선 것은 올해 1월 발생한 석탄 파동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국제 석탄값이 치솟자 채굴 업자들이 내수시장 공급 의무를 어기고 수출에 집중하는 바람에 20개 발전소의 전력 생산 차질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1월 석탄 수출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었습니다. 또한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연료 가격이 오르자 석탄 내수시장 공급 의무 비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그대로 유지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 센터에서 간디 술리스티안도 신임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디 대사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인도네시아 내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외국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상품과 원자재의 부족은 가격 상승과 생산력 저하를 초래했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중간재, 제조 물류 보관 유통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사는 인도네시아의 5대 외국인 투자 중점 유치 분야로 인프라 수출산업, 그린에너지, 노동집약산업, 광업을 꼽으며 한국 기업의 전폭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긴밀한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 양국이 체결한 핵심 광물, 양해각서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대사는 올해 11월 중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G20 국가들의 재계 대표 모임인 B20 서밋의 전경련과 전경련 회원사를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는 평균 연령이 29세로 젊고 2030년 경제 규모가 세계 4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와 상수도, 교통 전력 등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전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투자를 늘려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롯데케미칼, 대웅제약 등 주요 기업 관계자 20여 명도 참석해 인도네시아 투자와 관련한 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편입된 파푸아에서 무력 항쟁과 반정부 시위가 날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파푸아주 군 당국은 얄리모군의 초소에 근무하던 부사관과 아내가 무장 세력에게 살해당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파푸아주 누가군의 공항 근처 군 기지를 무장 세력이 공격해 해병대원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무장단체인 서파푸아 민족개방전선은 자신들이 공격했다며 인도네시아의 식민 통치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유엔의 분쟁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중학교 건물에 불을 지르고 교사를 학대하기도 했으며, 한 지역에서는 경찰을 집단 폭행 살해한 후 시신을 강에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지난달 15일에 파푸아주 야후키모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경찰과 충돌해 시민 2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뉴기니 섬의 동쪽에 위치한 독립국가 파푸아 뉴기니의 총리는 인도네시아를 방문,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협력 증진 의지를 천명하여 엇갈리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양국 간 무역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7% 늘었다며 파푸아 뉴기니와 국경을 다시 열고 무역을 본격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속 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해양문제, 재난관리, 인도네시아와 남태평양 국가들 간의 관계 증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총리는 인도네시아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며 인도네시아는 파푸아 뉴기니가 재정적 곤란 등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을 겪는 동안 함께 해줬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몸집이 작고 아시아 코뿔소 가운데선 유일하게 뿌리 2개인 수마트라 코뿔소는 현재 전 세계에 80마리도 남지 않은 심각한 멸종위기종으로 최근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나 화제입니다.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마트라 섬의 웨이 캄바스 국립공원에서 지난 24일 수마트라 코뿔소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수마트라 코뿔소 암컷 새끼는 번식 프로그램을 위해 야생에서 국립공원으로 데려온 로사라는 이름의 암컷 코뿔소가 2005년부터 8차례나 유산한 끝에 나왔다고 이들 매체는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국립공원의 수마트라 코뿔소의 개체수가 모두 8마리로 늘게 됐습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심각한 위기종인 수마트라 코뿔소는 한때 동남아 전역에 서식했습니다. 하지만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현재는 수마트라 섬과 보르네오 섬에 80마리도 안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보르네오 섬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3개국 영토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영토에 딱 한 마리만 남아있던 수마트라 코뿔소가 지난 2019년 폐사한 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손잡고 자국 내 수마트라 코뿔소 번식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